자, 38페이지 2번 시행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1번 보면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런 지문이 시험에 나와요.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시행자로 될 수 있는 자가 1번부터 총 12번까지 있는데 1번이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이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국가가 만든 공사. 3번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1번부터 4번까지 우리는 공공시행자라고 나머지는 의미 없어요. 1번부터 4번까지가 공공시행자다. 근데 거기서 주의할 것은 2번과 3번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제한을 할 수가 있지만 3번 지방공사는 국장에게 제한할 수가 없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자고 제한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누구누구는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제한할 수가 있지만 지방공사의 장은 국장한테 제한할 수 없다. 그게 곧잘 나오고 5번이 토지 소유자가 있고 6번이 조합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인데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든다. 그게 필요해요.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든다.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전부 환지 방식이면 전부 환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건 기억해야죠.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2번 이제 조합입니다. 조합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7인 이상 정관장에서 지정권자 인가받습니다. 토지 소유자냐 건축물 소유자냐 토지 소유자 5인이냐 7인이냐 7인이다. 지정권자 인가냐 시군구 인가냐 지정권자 인가다. 인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 변경 세로능이 변경 인가 받아야 되는데 단 얘가 또 곧잘 나오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고방법 변경은 경미한 변경 신고한다. 두 번째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토지면적 3분의 이상과 총수 2분을 동의받는데 포인트는 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받는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 1번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하고 똑같다.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하고 똑같다. 아까 했던 거 빨리 연상해야 돼요.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공유토지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주민의 의견 청취량 공납건물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공납건물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증가된 데는 포함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하다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권 결정 동의받는다. 그런 거 기억하시고 2번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뭐뭐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한 자는 동의자 수에서 빼고 3번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똑같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하면 거래하지 않는다. 처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동의한 자한테 내가 토지 샀는데 나도 동의했어요. 근데 나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 3번 자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유자에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조합을 대표하는 대표자는 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30일에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해야 성립한다. 꼭 물어보면 인가받으면 성립하냐 등기하면 성립 물어보니까 등기하면 성립한다. 인가받는다고 성립하네요. 4번 조합의 법적 성격이죠.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2번 이제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건 나오지 말고 동의한 자 안 한 자 이건 나오지 말고 거주한 자 안 한 자 나오지 말고 좌우지간 땅만 가지고 있으면 예외 없이 무조건 조합원이요. 무조건 조합원. 강제입니다. 강제. 2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얘도 곧잘 나오죠. 면적에 비례한 섞지 말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3번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고 집합 건물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고 의견 청취는 공납 권고 후
구분소유권 분할해서 구분소유권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하나하나 다 잡아놔야 돼요. 조합의 임원입니다.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는데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이하고 총회 선임한다. 즉 조합장, 이사, 감사는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총회에서만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격사유는 주의할 것은 결격 사유를 암기하지 마라 그랬죠. 이 사유 가지고 중개사법은 사유를 묻지만 공법은 사유 묻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써놓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냐, 임원이 될 수 없다냐 이거 물어보니까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것만 알면 되고 임원이 될 수 없다. 박스 밑에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다음날 자격상실. 그건 또 곧잘 나와요. 해당된 날 그러지 말고 다음날 자격상실. 임원의 직무에서 자 총회 대의원회 이사의 의장이 되는 자가 누굽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누구요? 조합장이지. 조합장을 보좌하고 사무 분장하는 게 누굽니까? 이사지. 조합의 사무,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지. 그런 게 간혹가다 지문 하나 보너스 형태로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요. 4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윤리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곧잘 나와 이것도.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윤리한 조합과의 계약, 자기윤리한 조합과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직은 겸할 수 없으며 같은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조합의 임원직은 할 수 없다. 비리 방지입니다. 대의원회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 들 수 있다.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들 수 있다. 도정법은 필수. 그래서 개인 점수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고 그 1번도 신경 써야 돼요. 그냥 50인 이상 그러지 말고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될 수 있다.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관을 대행한다. 정화나 게임 그랬죠. 정관 변경, 환 되겠어. 개발계수 변경, 임원 선출 암기했던 우리 시험에서 이사 선임 얼른 못 찾죠. 감사 선임,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뭐라고? 임원 선출이고 조합의 합병 회사인데 가로 안에 지금도 신경 써요.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회사는 대의원회가 할 수 있어요. 청산금 지급이 다 끝났으면 조합원들은 더 이상 조합에 관심도 없어요. 해산되든가 말든가. 그때는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화나 게임에 암기 좀 해주시고 그것은 대행할 수 없다요. 거기 있는 것들은 대행할 수 없다. 그것 뺀 나머지만 대행할 수 있다요.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입니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 부하 그 말은 적합해야 된다 이 뜻이고 두 번째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돼야 되고 그래서 삼실 이 말이 나요. 지구단위 이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구역만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면 3년 내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없고 지구단위 계획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3년 내에 만들어서 인가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3실 나와요. 3년 내 실시계획 인가신청하려면 3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계획을 해제. 3번 거짤 답으로 나옵니다. 3번. 자, 시행자는 실시계획 만들어서 지정권자 인가를 받는데 가로 안에 지문 신경 써야 돼요. 국장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시, 도, 대도시시장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는 시, 군, 구 의견 듣는다. 그게 간혹 함정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러면 4번 이제 그러면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실시기간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구단위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론은 실시계를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 작성, 즉 수립된 것을 보고 실시계를 고시하면 도시관리계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시계를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6번 실시계를 고시하면 다른 법에서 받아야 될 인허가 등은 받은 걸로 본다. 왜? 여기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그쪽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한다? 20일. 그러니까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그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관계 서류는 첨부해서 인가 신청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시행자 파트고 이제 3번 수용사항입니다. 수용사항 1번. 자, 토의 등은 수용사항인데 시행자는 도입에 필요한 토의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단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도입한다. 포인트는 민간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거든요. 도시계획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시행자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입니다. 민간 시행자는 수용권 남용을 방지해서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용사항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반사적으로 일반법인 공치법을 준용하고 3번 좀 신경 써야죠. 수용사항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공치법상 사업 인정 고시다. 뭐가 아니고 실시계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국토계획법은 무엇이 사업 인정 고시냐? 실시계 고시. 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 도정법은 사업시행 인가고시,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잡아놔야 되고 재결 신청 기간은 공치법만 1년이고 나머지 법은 전부 다 사업시행 기간 내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 기간 내. 자, 2번 토지상환 채권 발행입니다. 2번 토지상환 채권 발행. 토지상환 채권은 이런 얘기죠.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 남의 토지를 수용하면은 미리 먼저 현찰을 줘야죠. 사전 보상, 현금 보상해야 되는데 시행자는 공사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로 보상하겠다. 이게 토지상환 채권이요. 그러니까 1번 시행자는 토지소유주가 원할 때입니다. 그 토지상환 채권에서 절대 조합 나오면 안 돼. 시험 문제가 곧잘 조합 나오니까 조합은 절대 수용 사용 방식은 없어요. 조합은 수용 사용 들을 수 없다. 기억하시고 시행자는 토지소유주가 원할 때 몇 때문에 일부 지급에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한 채권,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단 민간 시행자는 채권 주기로 해서 중간에 망해보면 어쩌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 받아야 된다. 포인트 민간 시행자, 토지공사, 지방공사 나면 안 되고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 받습니다. 2번 토지상환 채권의 상환 규모는 건너뛰고 얼마 초과하지 마라.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다? 3분의 1 초과하지 마라. 그러니까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토지상환 채권은 2분의 1 초과 금지.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 싹 건너뛰고 2분의 1 초과하지 않는다. 3번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 발행기 만들어서 지정권자 승인받습니다. 지정권자 승인. 4번 토지상환 채권의 기타 상해가지고 토지상환 채권의 이자료, 모든 채권의 이자를 누가 정한다? 발행자 정한다. 이자료는 발행자 정한다. 이거 기명식 증권입니다. 증권에 내 이름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도 됩니다. 니은 양도했으면, 이전했으면 취득자는 사봤자 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게 아니잖아요. 발행회사 가면 원부에다 뭐 쓰고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다 성명을 써야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 거예요. 내 거라고 권리주장이 돼요. 거기는 안 보이지만 디귿 하나 더 생각해요. 토지상환 채권을 질권 설정했을 때 질권은 담보입니까? 토지상환 채권을 담보 제공했다. 담보를 받은 나는 질권자는 내가 담보를 갖고 있으면 이거 훔친 건지 담보인지 모른다고. 회사 가면 원부에다가 질권자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다는 내 이름 쓰면 안 돼. 내 거 아니니까. 증권에다는 질권 설정돼서 이름 표시를 쓴다고. 그래서 질권 설정하면 질권자는 원부에다가 질권자 주소 성명 쓰고 누가 담보 잡았다는 게 나오잖아요. 증권에는 이 증권 질권 설정됐다. 그런 표시를 해야 대항력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3번 이제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원형지는 그때 원래 형태의 땅입니다. 조성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게 원형지. 첫 번째, 자, 원형지 공급할 때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는 자 지정권자가 있고 지정권자한테 뭐 받아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얘가 공급하거든요. 승인 받아서 공급한다. 물론 공급할 때 계약이 하시겠죠. 지정권자 승인 받고 시행자는 어쩐다? 원형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승인할 때 조건부 승인할 수 있습니까? 조건부 승인할 때 무슨 조건 따지지 말고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을 말하고 3분의 1 이내. 그랬을 때 이 원형지 개발자인데 원형지 개발자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있고 누가 있다? 얘는 학교 용지하고 공장 용지로 하는 자가 있다. SS 생각하고 학교 용지, 공장 그거 좀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원형지 전매자인데 이렇게 이제 원형지 갖다 개발자는 몇 년 범위 내에 전매제한 10년 범위 내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은 둘 중에 빠른 때죠. 첫 번째 공사 완료 공고하고 5년, 계약 체결하고 10년 둘 중에 빠른 때 처분하는데 이 기간을 갖다 적용하지 않고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자가 2명 있습니다. 누구?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 지정권자 승인 받은 자는 기간 적용 안 받는다. 그리고 이제 승인 취소는 뭐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공급 승인하고 시행자나 개발자가 말 안 들으면 어쩐다? 마음에 안 들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인데 공급계약 체결하고 공체결하고 뭔가 개발자가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계약을 어찌해야 되는데 해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그 해제는 몇 회 이상 시정요구하고 2회 이상 시정요구하고 해제한다. 승인은 그냥 취소지만 해제는 2회 이상 시정요구하고 해제한다. 그것도 좀 주의하고. 그랬을 때 이 원형지 개발자는 종류가 많은데 학교 또 국가 많잖아요.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은 뭐라? 선정은 뭐라 한다? 수의계약인데 얘들만 학교 용지, 공장 용지 이러면 한다?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원형지 공급할 때 가격은 싸게 비싸게? 싸게. 얼마나 싸게?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시행자하고 개발자가 이걸 토대로 뭘 한다고요? 협의해서 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토대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 다음 이제 조성토지 공급계획인데 수용 사용 방식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대원칙은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 근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건 추천 방식 된다. 뭐라고 남겼네? 공주 단축. 공주 단축. 공. 두 개 있죠. 공. 뭐가 있습니까? 공장용지, 공공택지. 비슷한 공공용지는 아니라고. 공장용지, 공공택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용지 포함한다. 단 330의 단독주택 용지를 뭐란다? 추천 방식. 공주 단축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뭐라 한다? 수의계약. 하나 더 생각해봐요. 학교 또 이주작 대책 용지로 공급할 때는 싸게 준다, 비싸게 준다? 싸게. 얼마나 싸게? 감정 가격 이하로 준다. 그런 게 싸게입니다. 그게 수용 사용 방식이니까 뒤에 문제 푸시고 4번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환지 계획을 만듭니다. 환지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이해해야지. 첫 번째 설계 뜨고 환지 설계. 두 번째 필지별 환지 명세.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 명세. 네 번째 채비지 보류지 명세.
다섯 번째, 아파트 준다, 입치한지에 관한 서. 이건 이해해야 돼요. 환지 설계. 얘 끝난 다음에 너 땅 준다, 몇 평 줄까? 필지별 환지 면세. 너는 땅 안 주고 돈 줄게. 이게 필지별, 권리별, 청산대사 토지 면세. 시행자가 자기 몫은 얼마일까? 그게 체비지 보리 명세. 아파트 줄 건데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지계 작성 기준은 원칙은 정존 토지 환지에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수리. 위지면, 터수리, 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서, 환경. 이런 건 암기해야 돼요. 위지면, 터수리, 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서,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예외, 환지 부지정. 이해해야죠. 기억.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전부 일부 환지 부지정할 수 있어요. 그때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한다. 두 번째, 과소 토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부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번,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늘려서 할 수도 있고 큰 토지는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증환지, 감환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입치한지에 관한 사항인데 입치한지, 첫 번째, 입치한지를 간단하게 토지 대신에 뭐 준다?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인데 쉽게 말해서 땅 대신 아파트 주는 거 아파트. 아파트가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 공유 지분 아닙니까? 입치한지 첫 번째 포인트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신청 받아서 입치한지 할 수 있다. 두 번째, 100분의 70 이하면 신청 대상 제외할 수 있다. 100분의 70 이하 제외할 수 있다. 근데 거기 안 보이지만 주택을 소유한 자는 가액에 관계없이 제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택 소유자는 제외가 안 돼. 그럼 이제 신청을 받는데 이때 신청 기간은 얼마냐? 동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를 하되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입체한지로 주택을 줄 때 1번 원칙은 하나 줍니다. 하나. 원칙은 하나. 1세대 1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가져도 하나 주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의 1주택 1토지를 가져도 하나만 줍니다. 원칙은 하나만.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첫 번째, 과밀박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두 번째, 근로자 숙성 기숙사용 등. 세 번째, 공공사업 시행자는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3번,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주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그래야지. 없다가 아니고 있다. 어쩔 때 그가 가진 토지 면적이 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가 가진 토지 건물 총 권리가액이 입체한지 공급하는 공동일 때 가장 작은 규모 공급가 이상이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입체한지하고 남는 것들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되 누구한테 우선권을 주냐? 한지 못 받고 현금 청산 당한 자나 철거되는 건축물 세입자한테 우선권이 있다. 딱히 중요하지 않지만 큰 것도 알아놓고. 4번 채비지와 보류지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발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거나 그게 채비자입니까? 규약 정관 시행정 실시 결정하는 목적 위해서 그거는 공공실용지.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로 환지 정하지 않고 남겼다 보류지 정할 수 있다. 남긴 건 보류 정할 수 있다. 그중 일부를 채비를 정해서 토지 발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채비를 정해서 토지 발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채비지는 보류지 안에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남겨놓은 거는 전부 다 뭐다? 보류지. 비용 충당으로 남겼다? 보류지이면서도 뭐라고? 채비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환지 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합니다. 즉 먼저 공인평가기관 평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3번 환지계획인가 중요한 게 잊으면 안 돼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특도시군구인가입니다. 특도시군구인가. 특도시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특도시군구인가한다.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 변경인가받는다. 경미한 변경이면 안 받는다.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환지 예정지죠. 환지 예정지 옆에 임의적 절차 무슨 얘기냐?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이지 반드시 지정한 게 아니다. 두 번째, 예정지를 지정하려는데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도 함께 지정해 줘야 된다. 그럼 이제 1번 예정지 지정하면 뭐가 생겼냐? 사용 수익권을 이전하되 처분권은 존속한다. 즉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점 권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과 동일한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정전 토지는 사용 수익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즉 사용 수익권은 예정지로 가 있지만 처분권은 정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요.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예정지 언제부터 씁니까? 사용 수익 개시를 정해 줍니다.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을 하는데 예정지 지정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으면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 수익 의무 정전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정전토지 사용수익할 수 없고 이제 정전토지 쓰면 안 되지. 예정지 가서 써야지. 정전토지 쓰지 말고 그 토지 즉 정전토지를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수익 방해하면 안 돼요. 그 자가 쓰라고 내비두라. 사용수익 정지입니다. 시행자는 환지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사용수익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0일. 그런 토지는 미리 청산합니다. 5번 시행자는 체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업비용에 충당해서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체비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되면 사용수익 기본이고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거기다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권리 조정은 이 예정지하고 정전토지하고 면적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고 시행자한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하냐?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60일 내에만 합니다. 60일 내에만. 이제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 환지 계획에 정한 내용 그대로 처분해야지. 환지 계획과 다른 환지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환지 처분 절차. 자, 1번. 시행되는 공사가 끝났으면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공고하고 서류를 열람시킵니다. 절대 함정 안 씁니다. 2번.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 기간 내에 가서 보고 시행자에게 의견 제출합니다. 의견 받은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합니다. 절대 함정 안 씁니다. 3번.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했으면 준공검사 신청하거나 토지보다 공사를 끝냅니다. 얘도 절대 함정 안 씁니다. 4번. 문제는 4번입니다. 4번. 함정은 4번이요.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으면 며칠 내 환지 처분하냐? 60일. 숫자 암기하죠.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준공검사권자가 지정권자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검사 할 수 없으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를 공고하고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됩니다. 5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할 경우 환지 결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공고합니다. 4번만 잘 잡아요. 4번. 준공검사 받고 60일, 준공 받고 60일,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환지 처분 효과에 가지고 자, 첫 번째 권리가 확정되고 이전된다.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정전 토지본다. 좌우지간 다음 날 읽으면 잊으면 안 되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를 정전 토지본다. 정전 토지된 권리가 다음 날 환지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권리 소멸이죠. 환지 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정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 날이 끝나는 때 소멸. 소멸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참 치사하게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은 다음 날이 끝나는 때. 그게 최근 시험 문제예요. 끝나는 때만 잡지 말고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예입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정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영향 미치지 않고 정전토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권도 정전토지에 그대로 있는데 행사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언제?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 입체 환지는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데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자, 입체 환지를 했을 때 정전토지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저당권도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에 그대로 이전됩니다.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채비지와 보류지는 시채 보정.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정한자, 시채 보정.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가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 날은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2번, 환지 예정지에 지정된 후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은 뭐라고? 계약 법률행위. 그러니까 등기한테. 매입은 등기한 때 취득한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고 등기한 때 취득한다. 환지 등기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고 14일 내 등기소에 알리고 촉탁 신청합니다. 타등기자,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부터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14일 먼저 잡고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환지 등기 중간에 다른 등기 안 해줘요. 단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확정일자로 증명을 하면 그때는 등기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부터 환지 등기 있을 때 중간에 다른 등기 안 해주는데 나는 등기 원인이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생겼다니까 라는 걸 증명하면 해준다 이 얘기고, 환지 등기 신청은 14일이고 이전 등기 신청은 지체합시다. 기억하시고, 청산과 권리조정서 청산금의 결정과 확정인데 결정은 금액 계산 그렇죠? 청산금 계산은 언제 합니까? 환지 처분 시. 환지 처분 시 계산하는데 예외적으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있죠? 환지 부지정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할 수 있고 그때는 줄 때 계산한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청산금은 언제 확정합니까?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되고, 다음 날 확정이니까 언제부터 주고받습니까?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 후부터 주고받고 징수 지급할 수 있는데 환지 부지정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줄 수 있다 그러고, 청산금의 이자로부터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고,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없다면 있다고, 비행정처이면 특도 시군한테 징수 있다고 한다. 수수료 4% 준다. 공탁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있다고. 청산금 소멸시 몇 년이다? 5년이다. 5년은 5년인데 언제부터? 앞에가 부터 이게 나오면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다음 날부터 5년. 거기까지가 개발법입니다. 개발법. 그 다음에 도정법인데 도정법은 식사하고 시작합시다. 식사하고 도정법부터 다시 합시다.